3분은요, 2019년도 부동산 투자 전략이에요. 2019년도는 이걸 뭐라고 키워드를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변곡점은 항상 힘든 시기이기도 해요. 지금 불과 4년 동안을 바라도 보면 4년 동안 수도권이 특히나 좀 많이 핫했거든요. 물론 지방에도 좀 상승을 많이 한 곳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이 수도권 거의 전체가 다 오르다시피 했거든요. 뭐 입지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5천만 인구의 절반, 거의 2,5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상승을 맛봤거나 아니면 상승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은 당연히 수도권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4년 동안 수도권에서 변화가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항상 지역마다 흐름이 다 있고 모든 지역은 계속 주구장창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의 앞마당을 버리는 전략도 필요하기도 해요. 제가 과거에 2011년도에 창원에 그때 있었는데 회사가 창원에 있어서 이미 2년 동안 아파트가 몇 프로 올랐냐면 300%가 올랐거든요. 300%.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대비 곱하기 3을 올랐다는 소리죠. 뭐 1억짜리가 3억이 된 거니까. 서울로 따지면 10억짜리가 30억이 된 건데 사실은 서울은 3배까지는 안 됐어요. 2배 이상 된 건 많지만.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제가 살던 동네를 사수했으면 그 시간 낭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마당을 과감하게 버리고 저는 다른 동네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던 건데 그런 것처럼 2019년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네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기다림의 미학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구장창 계속 올랐기 때문에 기다리면 큰일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1년 정도 투자를 안 하면 어때요? 만약에 이런 거죠. 2019년도에 전국이 전부 다 잠잠하다고 한번 생각해봐. 1년 동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막 1년 지나서 뭔가 이제 막 팍팍팍 올라갈 것들이 막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명은 1년을 기다렸다가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있고요. 한 명은 야, 지금이라도 일단 씨를 뿌려놔야 돼 하면서 막 급하게 어영부영 이상한 곳에다가 뿌려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뿌려놓고 나면 1년 뒤에 이걸 회수를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년 지나서 좋은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정말 투자해야 될 타이밍에 못 들어가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그걸 바라보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도가 굉장히 심적으로 투자자로서 힘들었던 시기예요. 왜 힘들었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동안 대부분의 지방 광역시가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소도시들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저는 광역시와 소도시를 다 갔다 왔으니까 2012년도 한 여름 때 그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막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데 임장을 막 진짜 막 8시간 그런 것도 진짜 하나도 안 힘든데 운전 8시간은 진짜 거의 뭐 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4시간 운전해서 그다음에 그 도시 광역시 떨어지자마자 5시간 운전하면서 임장 돌고 집에 올 때 4시간 동안 차 타고 오면서 그럼 토탈 운전한 시간이 뭐 거의 뭐 5시간 이상 될 수도 있는데 또는 뭐 자고 1박 2일로 갔다 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찰나처럼 느껴지고 졸음 운전은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2012년도 여름부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투자를 빨리 했던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갔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수도권에 빨리 투자했던 지역에 한 번씩 더 간 거죠. 이게 뭐 끝물이더라도 혹시 더 먹을 게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재투자를 진행하려고 딱 봤더니 야,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오를 거는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그때는 좀 불안했어요. 되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니까 빨리빨리 이걸 하고 싶은데 또 돈이 있는 상태라서 빨리 묻어두고 싶은데 되게 작은 돈이었지만 근데 지금의 이제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1년 정도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정말로 좋은 것들을 더 찾아다니고 조사를 더 많이 하고 덜 똘똘한 곳에다가 돈을 조금 더 합치고 합쳐서 그냥 묻어둬도 그 정도 이 시차는 아무 영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상승을 맛봤거나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은 조바심 내지 또 이제 이걸 또 다시 굴려가지고 또 돈을 막 많이 불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기다림을 되게 괴로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는 기다려도 될 시기예요. 잘 안 보인다. 뭐 그러면 그냥 느긋하게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가도 큰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을 되게 많이 했고, 뭐 그 덕분에 자산이 좀 많이 빠르게 불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그 중에는 그 돈이 많이 묶여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세 차익형에 대한 맛을 본 사람들은 이걸 또 한 번 더 이만큼 이런 거죠. 자, 1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빡 벌었어. 오케이,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더 이렇게 받은 것도 200 더 이렇게 또 다시 400 계속 지금 넣고 있는데 이걸 무한정 반복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씩은 수익형으로 전환하는 전략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혜차익형 투자를 하기에 힘든 조건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정책도 그렇고요. 뭐 대출 규제도 그렇고 뭐 명의 관련된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 시세 차익은 개수를 막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유세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을 이만큼 늘렸다가 뭐 한 4년 정도는 좀 수익형으로 이렇게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다가 나중에 또 정말 좋은 게 보이면 수익형 팔고 시세 차익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영원히 수익형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씩을 내려놓으면서 수익형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맞아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수익형으로 넘어갈 때 무조건 아파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택이잖아요, 아파트는. 주택은 무조건 이건 규제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가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센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모든 규제에서 다 해방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수익형하고도 딱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차익형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하고 지금 이 시기에 공부도 좀 해놓고 또 좀 할 수 있으면 묻어두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조금 다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 넓은 수도권을 공부하려고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뭐 특정 지역 딱 이야기하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는 뭐뭐입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현재는 얘가 랜드마크인데 앞으로 이제 분양해서 입주할 아파트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 랜드마크가 뭐뭐입니다. 그리고 호재가 뭐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입지 변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를 수도권 모든
경기도 33개 시와 25개 서울 그 구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이해를 하고, 야, 이걸 다 해봤더니 여기가 최선이네. 그렇게 해서 그걸 딱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수도권을 지금 내가 당장 투자를 할 거라면 사실은 내 모든 시간을 수도권에 올인하는 게 맞아요. 과연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과연. 제가 2013년도부터 수도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블로그에도 2013년 지금 수도권 얼음이 녹고 있다. 녹기 시작했다. 이런 글 올리기도 했었고, 뭐 카페에서 글 올렸고, 뭐 차트도 올리고, 맞다만 다 올렸으니까. 그리고 2016년, 2017년, 그때부터는 제가 간간히 수도권만 보지 말고, 지방의 광역시들, 어떤 특정 지역들, 조금 초기 이제 또 시작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도 했었고요. 2019년도부터는 저는 요즘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도권보다 지방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수도권 보지 마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수도권 지금 당장 투자했을 때 쉬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지금은 올해 당장은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지만 1년만 좀 지나고 나면 그동안 4년 동안 힘들어했던 지방 지역들이 앞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점이 될 지역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딱딱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지역을 내가 1년 동안 빠삭하게 공부한 다음에 거기를 착 좋은 녀석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죠. 이걸 한 3, 4년 정도를 봤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끝물 먹으려고 예를 들어 수도권에 가가지고 그 많은 돈을 넣어서 레버리지도 안 되는 거를, 전세가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 전세 나는데 이게 전세가 떨어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전세가 안 맞춰지면 이걸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고, 조정지역이라서. 그럼 그 리스크는 이건 무한정 커지고, 그러니까 이걸 돈을 쟁겨놔야 되고, 딴 데 투자도 못하고, 이건 뭐 악순환에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본인 희망대로 조금 올라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 말고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공부할 시간이 있다면 올 한 해는 지방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수도권은 공부를 안 해도 기본 빵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일기신도시, 뭐 분당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지방은 진짜 거의 제로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마산 하면 마산이 어디야? 보통 이렇게 시작하니까. 거기도 사람이 살아? 아, 거기도 백화점이 있어?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그 선입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 사람들이 지방 다른 타 지역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수도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 전략은 시점에 맞게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무조건 이 한 가지 무슨 원리를 가지고 다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창원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전 살면서 창원을 처음 와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끔씩 직장 동료들이랑 거제도에 가서 뭐 낚시를 하고, 통영에 가서 또 그 뭐지, 꼬마 김밥 이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김밥도 막 먹고 하니까 통영 이런 데를 처음 가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그 말들이에요. 그걸 제가 하도 기억이 나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투자는 단기적으로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일자리에 대한 트렌드, 이 트렌드를 조금은 이해하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종합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일자리 트렌드랑, 충무임박이구나. 맞아요. 일자리 트렌드랑 저는 같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삼성이 돈이 참 많죠. 삼성이 돈이 참 많은데 경주에 있는 땅을 안 사잖아요. 천년고도의 경주에 있는 땅을 다 사고도 뭐 돈이 뭐 남아 돌 것 같은데,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저렴한 땅 다 사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사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뭐 이 왕하고 밑에 이제 권력하고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지금 몇백 년을 싸운 거죠. 왜냐면 땅을 가지고 있어야 곡식이 나고 곡식이 나야 이제 모든 권력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은 그 시대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땅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뭐 실리콘밸리 그냥 땅 뭐 한 10평짜리만 있어도 뭐 일조 유니콘이 돼버리니까 땅은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렇지 부자들은 땅 부자였어 그러면서 뭐 경주에 가서 땅을 뭐 500평 사가지고 그래 땅은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래 했는데 한 50년 지나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한 2배 올라 있어. 그럼 이게 성공적인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서울에 땅을 산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많은 일자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부족한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원리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땅이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경주 땅이 농사도 더 좋고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러 안 가니까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렌드가 제조업에서 제4차 산업으로 좀 거의 갔잖아요. 거의 갔고 뭐 끽하면 뭐 유니콘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유니콘의 기업들 회사가 다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보면 지금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기업들은 저기 송파 쪽에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뭐 카카오나 괜찮은 회사들은 판교 쪽에 있고 다 이제 도심 내부 쪽에 딱 서울 쪽에 이렇게 준서울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과거 그 제조업에 다시 그 부귀영화가 또 다시 찾아오기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침체가 됐던 산업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지지만 근데 그게 뭐 제4차 산업을 지금 주도하는 회사를 이겨서 이 제조업이 주도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에서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런 도시들에 투자할 때는 이거는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조금은 뭐 2년, 4년, 좀 진짜 길면 6년 그 정도 흐름을 잡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투자해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자산을 좀 불려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대통령 만기가 언제까지죠? 지금 문 정권이 지금 2017년 5월 달에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2020년 5월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고, 지금 잠잠할 거고, 그러면 2021년, 그 다음 2020년 도래하는데, 2022년 되면 그때 되게 많은 변화가 감지되겠죠. 그래서 2022년과 2023년은 수도권 지역을 굉장히 관심 있게 한 번 더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좀 지방에서 투자를 해서 불리거나 아니면 그 시간 동안 수익형 상품으로 전환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다가 다시 수도권 분위기가 좋아지면 조금 더 똘똘한 지역으로 장기로 그러면서 좀 더 고급 일자리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묻어두면 이건 뭐 되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크게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